깊은 산골, 그해 겨울.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산 아래 주막 하나가 있었지요. 주막 처마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주막집 주인 여주댁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가 떨고 있었습니다. 여주댁이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코끝에 스치는 향이 있었습니다. 사향, 침향, 정향이 섞인 궁중향이었습니다. 여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여인은 몰랐습니다. 23년 전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핏줄이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전래담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께 오늘은 더욱 특별하고 기가 막힌 야담을 가져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에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하나가 이야기꾼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선조 임금 때였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주막 하나가 있었지요. 주막집 주인은 48살의 여주댁이라고 불렸습니다. 주막엔 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지요. 여주댁은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녀에겐 한 가지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코가 무척 밝았거든요. 이 무 좀 보소. 벌써 삭기 시작했구만. 장터에서 채소를 고를 땐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 고기는 어제 잡은 게 아니요. 이틀은 됐소. 고기를 살 땐 냄새만 맡고도 알아챘지요.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여주댁 코는 저울보다 정확하다니까. 허허, 아무리 속여도 그 코는 못 속인다네. 여주댁의 단골 손님 중에 김포수가 있었습니다. 산에서 짐승을 잡아 파는 사내였지요. 여주댁, 오늘은 노루 한 마리 잡았소. 어디 보자. 아이고, 이건 새끼벤 암놈이구만. 안 사겠네. 어떻게 아셨소? 냄새로 알지. 전 냄새가 나는구만. 김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주댁 말이면 틀림없지요. 여주댁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손님 받고 밥 짓고 빨래하고 밤이면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여주댁의 방 한쪽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아무도 그 안을 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가끔 깊은 밤이면 여주댁은 상자를 열고 무언가를 꺼내 보곤 했습니다. 반쪽짜리 옥놀이개였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녀는 옥놀이개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여주댁이 23년 전 궁궐에 수락한 상궁이었다는 것을. 그때 여주댁의 이름은 옥란이었습니다. 25살의 젊은 상궁이었지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세작게 올릴 탕약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은은한 약재 냄새가 가득한 수라간. 옥란은 탕약을 코에 가까이 댔습니다. 이상하구나. 미묘한 비린 향이 났습니다. 약재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독초 냄새다. 옥란은 급히 탕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궁, 무엇 하시오? 돌아보니 대신 정희겸이 서 있었습니다.
권력욕이 강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요. 대감마님. 탕약에 무슨 문제라도 있소? 아니옵니다. 정희겸은 차가운 눈으로 옥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어서 세작게 올리시오. 대감마님, 이 탕약은 독이 섞인 것 같사옵니다. 정희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제가 냄새를 맡아보니 독초향이 나옵니다. 정희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궁, 그 코가 화를 부를 수 있소. 예. 만약 이 일을 누설한다면 상궁뿐 아니라 상궁 일가가 다 죽을 것이오. 옥란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대감마님, 어서 탕약을 올리시오. 아니면 정희겸은 품에서 비수를 꺼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죽을 수도 있소. 옥란은 떨리는 손으로 탕약을 들었습니다. 세자 처소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대로 올릴 수는 없다. 옥란은 결심했습니다. 세자께 탕약을 올리는 척하다가 엎질렀습니다. 아이고, 죄송하옵니다. 괜찮소, 상궁. 세자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다시 가져오시오. 황공하옵니다. 옥란은 얼른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수락안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궁, 일부러 엎지른 것이오? 아니옵니다. 거짓말 마시오. 정희겸은 옥란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이오. 그 순간 옥란은 품에서 작은 향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수면 약초였습니다. 정희겸이 비틀거렸습니다. 이것이. 옥란은 재빨리 세자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마마, 도망가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오, 상궁? 정대감이 독을 타서 마마를 해하려 합니다. 세자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오? 예, 마마.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세자는 품에서 옥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상궁, 이것을 받으시오. 마마, 이것을 반으로 쪼개시오. 하나는 상궁이 가지고 하나는 내가 가지겠소. 세자는 옥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젠가 내 핏줄을 지켜준다면 이것이 증표가 될 것이오. 옥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잘 지내시오, 상궁. 세자는 세자빈과 함께 몰래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세자빈은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세자는 추적군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자빈은 간신히 도망쳐 숨었습니다. 옥란도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목숨만 겨우 건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산골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3년을 살았습니다. 옥놀이개 반쪽을 품에 안고. 그런데 세자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자빈을 숨겨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 세자를 모시던 시종 유진사라는 사람이었지요. 옥란 상궁과 유진사는 도움을 주고 받았던 사이였습니다. 유진사는 세자빈을 자신의 사가에 숨겼습니다. 석 달 후 세자빈은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세자빈은 아이를 낳은 지 보름 만에 산후통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유진사는 그 아기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덕이라 지었습니다. 덕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힘이 장사였지요. 10살도 되기 전 장정두를 번쩍 들었습니다.
물동이 내 개를 한 번에 날랐습니다. 소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덕이가 2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을 씨름판에 나갔습니다. 장사들을 모두 이겼지요. 한양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힘센 젊은이가 누구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유진사 집에 사는 덕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소. 유진사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탐관오리들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정휘겸의 신복들이었지요. 혹시 저 아이가 세자의 핏줄이 아닐까? 정휘겸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정휘겸은 명을 내렸습니다. 당장 잡아오너라. 덕이가 2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유진사는 덕이를 이웃마을 처녀와 혼인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혼인한 지 석 달 만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 검은 옷의 사내들이 덕이를 습격했습니다. 덕이는 힘껏 싸웠습니다. 하지만 독이 든 칼에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끝내 덕이는 숨이 끊어졌습니다. 덕이의 아내는 그 광경을 숨어서 봤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녀의 배 속엔 이미 아기가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석 달 된 아기였습니다. 유진사는 덕이의 아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내는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유진사는 그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한다. 하지만 덕이의 아내와 아기가 함께 있으면 위험했습니다. 추적군이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진사는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덕이의 아내를 다른 마을로 보내 재가를 시켰습니다. 젊은 과부는 울며 불며 애원을 했습니다. 아이를 두고 어찌 갑니까? 당신이 살아야 아이도 삽니다. 아이는 내가 지키겠소. 유진사는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결심을 했습니다. 옥난 상궁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20여 년 전 우연히 강원도 어느 지역 장터에서 옥난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로 숨어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유진사는 눈보라가 치는 겨울밤, 아기를 안고 산을 넘었습니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손이 얼고 발이 얼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주막을 찾았습니다. 유진사는 아기를 주막 처마 밑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강보 안에 옥놀이개 반쪽을 넣어 두었습니다. 세자가 옥난에게 준 그 옥놀이개의 짝이었습니다. 세자가 가졌던 반쪽이 덕이에게 전해졌고 이제 이 아기에게 온 것이지요. 유진사는 주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그리고 재빨리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여주댁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주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처마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어머나. 여주댁은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강보에서 궁중향 냄새가 났습니다. 여주댁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보를 풀어보니 옥놀이개 반쪽이 있었습니다. 여주댁은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옥놀이개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춰 보았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여주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자님의 핏줄이구나. 여주댁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키겠다. 여주댁은
아기를 범이라 불렀습니다. 호랑이처럼 힘이 세고 용맹하라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사흘 후였습니다. 여주댁은 밤중에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 허벅지에 있는 왕실 혈통 표식. 삼각형 안에 점 3개가 찍힌 그 표식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누군가 보기만 하면 이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여주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서 인두를 꺼냈습니다. 새빨갛게 달아오른 인두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범이야, 미안하구나. 여주댁은 범이를 재웠습니다. 약초를 먹여 깊이 잠들게 했지요. 그리고 인두를 들었습니다. 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지익. 인두가 아기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왕실 표식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그 위에 다시 지진 것이었습니다. 범이가 잠결에 울었습니다. 응애, 응애. 여주댁은 눈물을 흘리며 인두를 치웠습니다. 미안하구나, 범이야. 하지만 이래야만 내가 산다. 여주댁은 약초를 발라 주었습니다. 범이의 허벅지엔 이제 새로운 표식이 생겼습니다. 원래 삼각형과 점 3개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화상 자국이 생긴 것이지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아래 희미하게 원래 표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주댁은 범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너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이 표식이 증표가 될 것이다. 범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때 벌써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힘도 셌지요. 할매, 이거. 범이는 물동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른도 힘겨워하는 큰 물동이었지요. 어머나, 우리 범이가 장사로구나. 여주댁은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범이는 여주댁을 도왔습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마당을 쓸었지요. 범이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 소 한 마리가 날뛰었습니다. 소가 미쳤다, 피해라.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범이가 소를 봤습니다. 소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할매, 저 소 아파요. 그래, 뭔가 잘못 먹었나 보구나. 범이는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위험해, 범이야. 하지만 범이는 소의 뿔을 붙잡았습니다. 소가 버둥거렸지만 범이는 버텼습니다. 7살 아이가 소를 붙잡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요. 가만히 있어. 내가 도와줄게. 여주댁이 달려와 소의 코에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이건 독초 냄새다. 범이야, 저 풀밭에서 하얀 풀 뜯어 오너라. 범이는 소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풀을 뜯어왔습니다. 여주댁은 그걸 소 입에 넣어줬습니다. 소는 풀을 씹더니 조용해졌습니다. 눈빛도 맑아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아이 힘이 보통이 아니야. 7살의 소를 붙잡다니. 범상치 않은 아이로구만. 범이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취객 한 명이 노인을 밀쳤습니다. 비켜, 이놈아. 노인이 넘어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났지요. 사람들은 못 본 척했습니다. 저 취객은 관아 아전 동생이야. 건드리면 큰일 나. 하지만 범이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할아버지를 밀었어요? 뭐야, 이 꼬마가.
취객이 범인을 밀쳤습니다. 범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세요. 뭐, 이 녀석이. 취객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범인은 그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취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목이 꺾일 것 같았거든요. 사과할게. 범인은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범위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은 혼을 내야 해. 범인은 취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취객은 크게 다쳤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10살 아이가 할 짓이야? 무서운 아이로구만. 여주댁이 달려왔습니다. 범이야. 여주댁은 범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루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범이야, 오늘 일은 잘못된 거다. 왜요? 저 나쁜 사람을 혼내준 건데요. 힘은 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란다. 무슨 뜻이에요? 내 힘은 남을 다치게 하라고 준 게 아니야. 남을 지키라고 준 거지. 범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다쳤어요. 할아버지를 돕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상대를 크게 다치게 하는 건 안 돼. 여주댁은 범이 손을 잡았습니다. 범이야, 힘이 센 건 축복이야. 하지만 그 힘을 잘못 쓰면 화가 된단다. 범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잘못했어요. 알았으면 됐다. 이제부터 조심하거라. 그날 밤 범인은 혼자 마루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 힘은 어디에 써야 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셀까? 다른 아이들은 나를 무서워해. 나는 괴물인가? 범인은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봤습니다. 화상 자국이 만져졌지요. 이 자국은 뭘까? 범인은 여주댁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할매, 이 자국은 뭐예요? 여주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범이야, 그건 할매가 실수로 넘어뜨린 거란다. 아기 때 뜨거운 물이 쏟아져서. 범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일까? 범이가 1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떠돌이 약초꾼 한 명이 주막에 들렀습니다. 한 잔만 주시오. 어서 오시게. 약초꾼은 범이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아이는 왜 그러시오? 눈빛이 범상치 않구만. 약초꾼은 범이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손금이, 이건 장수의 손금이요. 여주댁이 물었습니다. 장수라니요. 이 아이는 크면 큰일을 할 상이요. 약초꾼은 여주댁을 빤히 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주댁 혹시 옛날에 궁에 계셨던 분이 아니신지요? 여주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아닙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약초꾼은 품에서 약초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약초는 젖을 나오게 하는 풀이지요. 여주댁께서 드시는 것 같던데. 여주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약초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저도 옛날에 궁에 약초를 납품하던 사람이었소. 옥난상국님을 기억합니다. 그럼 당신은? 예. 그때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세자님을 살리려 애쓰신 일도. 여주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 그 핏줄이요. 약초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소. 약초꾼은 여주댁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양에서 소문이 돌고 있소. 무슨 소문이요? 정희겸 대감이 아직 살아있고 힘센 소년을 찾는 밀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주댁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희겸이 아직. 예. 그는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자 핏줄이 살아있다는 풍문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여주댁은 범위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범위가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웃 마을 아이 둘이 실종되었던 것입니다. 나흘째 돌아오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산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범이가 여주댁에게 말했습니다. 할매, 저도 아이들을 찾아야 해요. 범이야, 위험해. 하지만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여주댁은 범이를 봤습니다. 범이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주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조심해라. 범이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김포수가 함께 갔습니다. 범이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범이는 땅을 살폈습니다.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른 발자국이었지요. 할매, 이쪽으로 갔어요. 범이는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김포수가 놀라워했습니다. 범이야, 넌 추적도 할 줄 아는구나. 할매가 가르쳐 주셨어요. 냄새로 길을 찾는 법을요. 범이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여주댁처럼 냄새를 맡는 것이었지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쇠 냄새, 피 냄새. 범이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범이야, 저기 동굴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범이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흑흑. 범이야, 여기 있어요. 범이는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두 아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범이는 재빨리 아이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범이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들이 어떻게 여길 찾았지? 돌아보니 산적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지요. 범이는 아이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비켜라, 꼬마야. 범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산적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범이는 손으로 칼을 잡았습니다. 맨손으로 칼날을 붙잡은 것이지요. 산적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범이는 칼을 빼서 땅에 꽂았습니다. 아이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산적이 다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범이는 그 주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산적을 밀어냈습니다. 산적이 넘어졌습니다. 항복할래요? 산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범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동굴을 나왔습니다. 김포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범이야, 아이들을 찾았구나. 예. 범이는 산적을 관아에 넘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범이가 아이들을 구했다. 대단해. 범이는 영웅이야. 하지만 범이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여주댁에게 물었습니다. 할매, 저는 왜 이렇게 힘이 세요? 여주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범이야, 그건 하늘이 준 선물이란다. 하지만 아이들은 저를 무서워해요. 범이야, 저는 괴물인가요? 여주댁은 범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다, 범이야. 넌 괴물이 아니야. 넌 특별한 아이란다. 특별하다는 게 뭐예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내 힘을 남을 지키는데 쓰거라. 범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손님이 주막에 왔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이었지요. 주인장, 하룻밤 묵어 가도 되겠소. 얼마든지요. 노인은 범인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 아이 체격이 범상치 않구만. 약초꾼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오, 자네로군. 어인일인가? 이 아이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노인은 범인을 가까이 봤습니다. 힘이 장사로구나. 예. 하지만 힘을 제대로 쓸 줄 모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가르쳐 주지. 정말이십니까? 나도 옛날엔 의병 활동을 했었소. 이 아이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겠네. 여주댁이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범이는 노인에게 무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범이야, 힘은 쓰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거다. 무슨 뜻이에요? 분노로 쓰는 힘은 자신을 다치게 하지. 하지만 절제된 힘은 남을 지킬 수 있단다. 범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인은 매일 훈련을 받았습니다. 돌을 들어 올리고 나무를 베고 산을 뛰어 올랐지요. 범이가 1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마을 우물에 누군가 독을 탔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범인은 우물물을 떠서 여주댁에게 가져갔습니다. 할매, 이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여주댁은 물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건 독이다. 누가 독을 탔을까요? 여주댁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범이야, 우물 근처에 가보자. 둘은 우물로 갔습니다. 여주댁은 땅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냄새, 나 짓구나. 무슨 냄새예요? 거짓말 냄새다. 거짓말 냄새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땀에서 특별한 냄새가 난단다. 할매는 그 냄새를 알아. 여주댁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집이다. 왜요? 똑같은 냄새가 나. 범이와 여주댁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여주댁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당신이 우물에 독을 탔구려. 무슨 소리요? 거짓말 마시오. 냄새로 알아. 주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범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주인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오. 마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복수하고 싶었소. 범인은 주인을 관아에 넘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환호했습니다. 범이가 또 마을을 구했다. 여주댁과 범이야말로 우리의 은인이야. 하지만 그날 밤 범인은 여주댁에게 물었습니다. 할매는 어떻게 거짓말 냄새를 알아요? 여주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범이야, 할매는 옛날에 궁에서 일했단다. 궁에서요? 그래.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웠지. 범인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할매가 말해주고 싶을 때 말해주시겠지. 범이와 여주댁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범이가 15살이 되던 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주댁과 범이는 산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할매, 저기 토끼. 쉿, 조용히 해야 도망 안 간다. 둘은 토끼를 지켜봤습니다. 토끼는 풀을 뜯다가 폴짝폴짝 뛰어갔지요. 할매, 저 토끼는 왜 저렇게 뛰어요? 저건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길어서 그렇단다. 신기해요. 여주댁은 범이 손을 잡았습니다. 범이야, 세상엔 신기한 게 참 많단다. 저도 알아요. 할매 코도 신기하잖아요. 허허, 그래. 할매 코는 특별하지. 할매, 저도 코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넌 코보다 힘이 좋구나. 그것도 큰 축복이란다. 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여주댁과 범이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할매, 저 배고파요. 그래, 할매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날 저녁 둘은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범이는 밥을 우물우물 먹다가 말했습니다. 할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여주댁은 범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매도 그랬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그날 밤, 여주댁은 마루에 나와 하늘을 봤습니다. 북쪽 하늘에서 붉은 기운이 일렁였지요. 여주댁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쇠 비린내, 피냄새, 살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겠지. 범이가 17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장터에 수상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었지요.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한양에서 온 것 같던데? 여주댁은 장터에서 그들을 봤습니다. 사내들 중 한 명의 옷자락을 힐끗 봤지요. 그 순간 코끝으로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건 궁중향이다. 여주댁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사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17살쯤 된 사내 아이 본 적 없소? 힘이 장사인 아이를 찾고 있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그런 아이는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 혹시 범이를 말하는 건가? 사내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범이, 어디 사는 아이요? 주막에 사는 아이인데 힘이 장사지요. 사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여주댁은 얼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범이야. 네, 할매. 오늘부터 밖에 나가지 마라. 왜요? 할매 말만 들어. 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사내들이 주막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장, 술 한 잔 주시오. 네, 손님. 여주댁은 애써 침착하게 술을 내왔습니다. 사내들은 술을 마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우두머리였습니다. 흉터가 있는 얼굴에 차가운 눈빛이었지요. 그의 이름은 만철이었습니다. 정휘겸의 신복 중 신복, 살수 우두머리였습니다. 만철은 여주댁을 빤히 봤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상하구만. 이 주막에서 묘한 냄새가 나는데. 여주댁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슨 냄새 말이오? 궁중향 냄새요. 여주댁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만철은 주막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혹시 아이 있소? 아이요? 없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분명 이 근처에서 아이 냄새가 나는데. 그때 범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매, 저 배고. 만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 아이다. 사내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요? 여주댁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제 손자입니다. 손자, 나이가 몇이요? 15입니다. 만철이 범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리 와 봐라. 범이는 여주댁을 봤습니다. 여주댁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범이가 다가가자 만철이 범이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허벅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주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짓이오? 확인하는 것뿐이오. 만철은 범이 허벅지를 봤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만철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아래 희미하게 삼각형과 점 3개가 보였습니다. 만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표식을 지웠지만 흔적은 남아있구나. 여주댁은 범이를 뒤로 숨겼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 아이는 역적의 핏줄이요. 데려가야겠소. 역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만철이 회초리를 꺼냈습니다.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여기서 죽일 수도 있소. 범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매는 건드리지 마세요. 만철이 웃었습니다. 오, 용감하구나. 그 눈빛, 그 핏줄이 맞구나. 휙, 회초리가 범이 등을 때렸습니다. 으윽, 범이 등의 붉은 줄이 그어졌습니다. 피가 스며 나왔지요. 여주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범이야. 만철은 다시 회초리를 휘둘렀습니다. 범이는 맞으면서도 버텼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하지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놈이 꽤 단단하구만. 만철이 다시 회초리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김포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짓이요? 누구요? 이 마을 사람이요. 아이를 때리다니 무슨 권한이요? 만철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정 대감의 명령이요. 역적의 핏줄을 색출하라는. 김포수가 문서를 봤습니다. 정 대감이라 정희겸 말이오? 그렇소. 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자는 역적 아니오? 23년 전 세자를 죽인 자가. 만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마을의 소문이 다 돌았소. 정희겸이 세자를 독살하려 했다는 것을. 만철은 칼을 뽑았습니다. 입을 조심하시오. 김포수도 화를 겨눴습니다. 내가 겁날 것 같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범이를 괴롭히지 마. 우리 마을에서 나가. 만철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좋소.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소. 하지만 다시 오겠소. 사내들은 주막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마을 근처에 진을 치고 지켜보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여주댁은 범이 등을 약초로 치료했습니다. 아파도 참거라. 네, 할매. 범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주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범이야, 미안하구나. 할매, 왜 울어요? 여주댁은 범이를 꼭 안았습니다. 범이야,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특별하다니요. 언젠가 이야기해 줄게.
하지만 지금은 위험하다. 약초꾼과 노인이 밤에 주막에 찾아왔습니다. 여주댁, 이제 떠나셔야 할 것 같소. 어디로 가란 말이오? 제가 아는 은신처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이지요. 여주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일 새벽에 떠나겠소. 하지만 그날 밤 만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밤중 주막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만철과 사내들이 주막을 포위했습니다. 범인을 내놓으시오. 그럼 불을 꺼 주겠소. 여주댁은 범인을 꼭 안았습니다. 절대 안 돼. 불길이 점점 커졌습니다. 연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지요. 범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커헉, 커헉. 여주댁도 숨이 막혔습니다. 범이야, 괜찮니? 할매, 숨이. 여주댁은 상자에서 옥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그때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이야, 피해. 여주댁이 범이를 밀어냈습니다. 기둥이 여주댁을 덮쳤지요. 할매. 범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범이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눈앞이 빨개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솟구쳤습니다. 할매를 건드리지 마. 범이는 기둥을 들어 올렸습니다. 17살 소년이 35이 들어야 할 기둥을 번쩍 들어 올린 것이지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게 뭐야? 사람의 힘이 아니야. 범인은 기둥을 던졌습니다. 기둥이 불길을 뚫고 날아가 만철 앞에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땅이 흔들렸지요. 만철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괴물 같은 놈. 범인은 여주댁을 안아들었습니다. 여주댁의 발목이 접질려 피가 흘렀습니다. 할매, 괜찮으세요? 괜찮다, 범이야. 하지만 여주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포수와 약초꾼이 달려왔습니다. 이리로. 그들은 뒤쪽 담을 부수고 탈출했습니다. 범인은 여주댁을 업고 달렸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만철과 사내들이 따라왔습니다. 저기 있다. 쫓아라. 빨리. 숨이 가빠졌습니다. 헉헉거렸습니다. 땀이 등골을 적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조금만 더. 숲속을 달렸습니다. 가시덤불이 범이 얼굴을 긁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여주댁이 범이 등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범이야, 할매를 내려놓고 가거라. 안 돼요, 할매. 범이야, 넌 살아야 한다. 할매도 같이 가야 해요. 범이는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졌습니다. 상처가 벌어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땀이 눈을 가렸습니다. 떨림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할매, 조금만 더. 드디어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김포수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숨으시오. 여주댁과 범인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약초꾼은 입구에 풀을 깔았습니다. 이 풀은 냄새를 가리는 풀이요. 개도 못 찾을 겁니다. 만철과 사내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찾아라. 하지만 그들은 동굴을 찾지 못했습니다. 약초꾼의 풀이 효과를 본 것이지요. 동굴 안 여주댁은 범이를 꼭 안았습니다. 범이야, 고맙구나. 할매, 괜찮으세요? 여주댁은 범이 얼굴의 상처를 닦아줬습니다. 범이야, 내가 다쳤구나. 괜찮아요. 할매만 무사하면 돼요. 여주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범이야, 할매가 사실은. 할매, 말씀하지 마세요. 범이야, 저 알아요. 저 할매 진짜 손자 아니죠. 여주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넌 어떻게? 저도 느꼈어요. 제 허벅지 표시도 이상하고 저 너무 힘이 세잖아요. 여주댁은 범이를 꼭 안았습니다. 범이야,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할매. 할매는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 할매가 진짜 할매예요. 둘은 울었습니다. 밖에서 김포수와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범이가 저렇게까지. 저 어린 아이가. 노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아이는 진짜 장수로구나. 다음 날 아침 여주댁은 범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범이야, 할매가 이제 진실을 말해줄게. 네, 할매. 여주댁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23년 전 할매는 궁궐에 수락한 상궁이었단다. 궁궐이요. 그래. 할매 이름은 옥란이었지. 여주댁은 23년 전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희겸이 세자를 독살하려 했던 일, 여주댁이 그것을 막으려 했던 일, 세자가 도망쳤지만 결국 죽임을 당한 일, 그리고 세자빈이 아기를 낳았고 그 아기가 자라 또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 그리고 너는 그 세자님의 손자란다. 범인은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저는 왕족의 핏줄이지. 하지만 정희겸이 너를 죽이려 하고 있어. 범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할매를 괴롭힌 사람이군요. 그래. 그 사람이 제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이고요. 그래. 범이의 눈에서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여주댁은 범이 손을 잡았습니다. 범이야, 분노는 너를 망친단다. 하지만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야.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란다. 범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매,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살아남거라. 그리고 강해져라. 정의로운 방법으로. 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매. 그리고 범이야, 할매가 내 허벅지에 인두를 치진 일, 미안하구나. 범이는 놀랐습니다. 할매가 그걸? 그래. 왕실 표식을 지우려고. 너를 살리려고. 범이는 여주댁을 꼭 안았습니다. 할매, 괜찮아요. 할매가 저를 살린 거예요. 며칠 후 약초꾼이 더 깊은 산으로 여주댁과 범이를 안내했습니다. 노인의 은신처였습니다. 여기서 지내시오. 제가 범이를 훈련시키겠소. 고맙소. 범이는 노인에게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범이는 18살이 되었지요. 만 나이로 17살이었습니다. 이제 어른 못지않은 체격이 되었습니다. 힘도 훨씬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힘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이야, 분노를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숨을 깊이 쉬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래, 잘 배웠구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갑자기 약초꾼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만철이 군사를 이끌고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여주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 범인을 내놓지 않으면 마을을 불태우겠다고 합니다. 범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범이야, 안 돼. 할매, 마을 사람들이 위험해요. 제가 가야 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범이야, 내 훈련은 끝났다. 이제 내 진가를 보여줄 때다. 범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주댁 범이, 노인, 약초꾼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만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사 수십 명을 이끌고 있었지요. 드디어 나왔구나. 만철은 범이를 보고 웃었습니다. 1년 만이로구나. 제법 컸네. 범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놓아주세요. 내가 순순히 따라온다면 고려해보지. 제가 원하는 건 정희겸입니다. 만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히 대감마님 이름을 함부로. 그 사람이 제 할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철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죽을 테니까. 군사들이 일제히 칼을 뽑았습니다. 여주댁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범이야, 뒤쪽에 매복이 있다. 피 냄새가 나. 약초꾼은 품에서 약초를 꺼냈습니다. 제가 연막을 치겠습니다. 노인은 칼을 뽑았습니다. 내가 전술을 지휘하겠네. 범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만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공격. 군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약초꾼이 약초를 던졌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군사들이 기침을 했습니다. 뭐야 이게. 노인이 외쳤습니다. 범이야, 왼쪽부터 제압해라. 알겠습니다. 범인은 왼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군사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범인은 손으로 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땅에 꽂았습니다. 항복하세요. 군사가 겁에 질려 물러섰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인은 아무도 크게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에게 배운 대로 절제된 힘을 썼지요. 여주댁은 뒤쪽 매복을 감지했습니다. 김포수, 뒤를 조심하시오. 김포수가 활을 쏘았습니다.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도망쳤습니다. 만철은 분노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 만철이 직접 범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도 이렇게 죽었다. 만철의 칼이 범이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범이는 피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만철이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범이는 손으로 칼을 잡았습니다. 만철이 힘을 줬지만 칼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범이의 눈에서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범이의 힘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칼이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철이 겁에 질렸습니다. 저게. 그 순간 여주댁이 외쳤습니다. 범이야, 분노를 쓰면 내가 망한다. 범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힘을 조절했습니다. 범인은 칼을 빼서 땅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만철을 밀어냈습니다. 만철이 넘어졌습니다. 범인은 만철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항복하세요. 만철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네, 내가 이겼다. 범인은 만철을 일으켰습니다. 정희겸은 어디 있습니까? 한양에 있다. 그의 죄를 증언하시겠습니까? 만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증언하겠다. 나도 이제 지쳤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범이가 이겼다. 우리 마을을 지켰어. 여주댁은 범이를 꼭 안았습니다. 잘했다, 범이야. 분노를 이겨냈구나. 범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매의 덕분이에요. 노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장수가 됐구나. 며칠 후 한양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관아에서 만철의 증언과 약초꾼의 증언을 들었던 것이지요. 정희겸이 체포되었습니다. 여주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사신이 말했습니다. 범인은 왕족의 핏줄로 확인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 만나고 싶다 하십니다. 범인은 여주댁을 봤습니다. 할매. 여주댁은 범이 손을 잡았습니다. 가거라, 범이야. 범이는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주댁은 범이 옷을 정성스레 다려주었습니다. 할매, 전 가기 싫어요. 범이야, 가야 한다. 왜요? 여기서 할매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여주댁은 범이 손을 잡았습니다. 범이야, 넌 백성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할매는 여기서 널 응원할게. 넌 큰일을 해야 해. 여주댁은 범이 손에 옥놀이개 반쪽을 쥐어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거라. 할매는 나머지 반쪽을 가지고 있을게. 할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범이는 여주댁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범이는 말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여주댁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범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이 출발했습니다. 범이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주댁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지요. 여주댁은 범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 가거라, 범이야. 한양 범이는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내가 범이로구나. 황공하옵니다. 임금은 범이를 따뜻하게 봤습니다. 정희겸의 죄가 밝혀졌다. 그는 역적으로 처형될 것이다. 감사하옵니다. 그리고 너는 왕족의 핏줄로 인정된다. 원한다면 궁에 들어올 수 있다. 범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폐하, 소인은 무엇이 걱정이냐? 소인은 할머니를 두고 올 수 없습니다. 임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옥난상궁이로구나. 들었다. 세자를 살리려 애썼다고. 예, 폐하.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 너는 병조판서가 되어라. 그리고 가끔 할머니를 찾아뵙거라. 범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병조판서라니. 내 힘과 마음씨라면 충분하다. 백성을 지켜다오. 범이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범인은 병조판서로서 큰 일을 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를 척결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전장에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장군은 힘도 세지만 마음이 더 따뜻하다.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시는구나. 범인은 가끔 여주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마다 여주댁은 기뻐하며 밥을 차려 주었지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화려한 행차를 이끌고 마을에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저게 뭐야? 범이다. 범이가 왔어. 범인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주막은 이제 기와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범이가 준 돈으로 새로 지은 것이지요. 여주댁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젠 7순이 넘은 나이가 되었지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하지만 코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범이야. 여주댁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내 냄새가 장수의 냄새가 났다. 범인은 여주댁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매, 잘 계셨습니까? 여주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범이야, 범이야. 범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매, 보고 싶었어요. 여주댁은 범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범이는 품에서 옥놀이개 반쪽을 꺼냈습니다. 할매,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주댁도 자신의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추니 완전한 옥놀이개가 되었습니다. 햇살이 옥놀이개를 비췄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났지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범이다. 우리 범이가 돌아왔다. 김 포수도 달려왔습니다. 범이, 자네 정말 훌륭하게 됐구만. 약초꾼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지. 노인도 나타났습니다. 잘했다, 범이야. 내가 진정한 장수가 됐구나. 범이는 모두에게 절을 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범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금과 비단을 아낌없이 주었지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여주댁과 범이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매, 제가 여기 주막을 더 크게 지어드릴까요? 아니다, 범이야. 이대로가 좋구나. 왜요? 이곳엔 우리의 추억이 가득하잖니. 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요. 여주댁은 범이 손을 잡았습니다. 범이야, 할매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할매. 백성을 항상 먼저 생각하거라. 내 힘은 백성을 지키라고 준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매. 그리고 분노를 조심하거라. 분노는 너를 망칠 수 있어. 네, 할매. 잊지 않겠습니다. 여주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매는 이제 아무 걱정이 없구나. 범이는 여주댁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3년 전의 일도, 지난 7년의 일도, 그리고 앞으로의 일도. 다음 날 아침 범이는 다시 한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할매,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범이는 말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범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주댁은 주막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여주댁을 비추고 있었지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여주댁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가거라, 범이야. 내 앞길에 축복이 있기를. 범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주댁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범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범이는 병조판서로서, 때로는 전장의 장군으로서 백성을 지켰습니다. 난리가 나면 앞장서서 싸웠고, 백성이 굶주리면 곳간을 열었습니다. 부패한 관리를 보면 참지 않았고, 억울한 백성을 보면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장군은 힘도 세지만 마음이 더 따뜻하다. 어릴 적 할머니께 배운 마음씨가 남아있는 게지. 그리고 여주댁은 주막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범이가 가끔 찾아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지요. 여주댁은 범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코는 사람의 마음 냄새를 맡는다. 내 힘은 사람을 살리라고 준 것이다. 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매.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냄새를 잇는 노파와 힘을 타고난 아이의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